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차는 KGM 무쏘입니다. 장안의 화제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영상 올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보여주셨고 댓글도 어마어마하게 달립니다. 지금까지도 달리고 있어요. 도대체 무쏘 왜 이렇게 인기냐 살펴보니까 외관 완전히 바뀌었고 정말 멋있어졌고 성능도 상당히 올라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솔린 엔진이 추가됐잖아요. 그러면서 가격이 오히려 인하되면서 2천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자동차가 됐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된 거냐, 그리고 그 정도의 관심을 가질 만큼 훌륭한 자동차냐, 이걸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 시승을 통해서 이 무쏘의 모든 것들 알아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야, 훌륭하네. 으야, 와 진짜 멋있긴 하네. 저희가 그때 전시장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전시장에서 보는 것보다 밖에서 봤을 때 훨씬 더 독특하고 훨씬 더 멋지게 보입니다. 이거 보세요. 램프. 와, 이거 허머 EV 아니야? 허머 EV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램프를 갖고 있는데요. 한번 램프 오늘 해볼까요? 시동 걸면? 자, 램프가 약간 뭐 메이커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요 법규상 요 가장자리와 가운데 램프를 다르게 해야 돼요. DRL은 가장자리에만 켜져야지 가운데까지 다 DRL이면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리아 같은 차들이 일자 램프 쭉 갖고 있지만 가장자리는 밝고 가운데는 어둡고 이런 상태의 일자 램프를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램프가 가장자리가 밝고 가운데가 어두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주행 중에는 DRL이 중요하지만 멈춰서 있을 때도 DRL이 그렇게 중요한가? 멈춰서 있을 땐 다 켜져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봤을 때 이 가장자리 램프와 요 가운데 약간 균일함에서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그래도 아마 밤에 봤을 때는 전혀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깜빡이 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깜빡이 켰을 때는 네, 이런 느낌으로 깜빡이가 켜집니다. C컨솔인데 C컨솔이 굉장히 빠르게 슉슉슉 이런 C컨솔이 지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 뒤쪽으로 넘어오면 뒤쪽도 램프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오늘 마침 비가 와줬으니까 또 하나 테스트 해봐야 될 게 있죠. 여기 지금 커버가 있는데 커버 아래쪽으로 물이 들어가느냐? 네,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커버 잘 만들었죠? 네, 젖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 자동차를 만들 때 같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는 경우라도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어쨌든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타이어, 지금 올터레인 타이어를 끼우고 있는데 이 타이어는 실제 순정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차 트럭이다 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를 실을 수도 있을 거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지만 이렇게 토잉을 했을 때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소나타에다가 트레일러를 달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무쏘에 트레일러를 다는 건 너무 잘 어울리고, 야, 저거 캠핑 좀 할 줄 아는 사람이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다 장작 같은 거 막 패갖고 막 많이 이러면서 막 장작 팰 것 같은, 상남자가 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자동차잖아요. 이런 것들 너무 멋지게 보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무쏘를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렇게 일반 무쏘, 약간 오프로드 성향을 더 강조한 일반 무쏘가 있고요. 일반 무쏘는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깎여 있어요. 그래서 진입각과 진출각을 높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프로드라든지 산을 가든지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겠죠. 그런데 도심에서 갈 때는 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안 좋게 보일 수 있잖아요. 아니, 도심에서 난 너무 터프해, 나는 좀 깔끔하고 좀 고급스러운 게 좋겠어 라고 하면 그랜드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랜드 스타일은 아래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그래서 오프로드를 가거나 그러면 바닥이 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차의 형상도 있는데 오프로드 느낌이 좀 나는 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일반적인 무쏘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크롬 같은 거 없는 게 저는 더 마음에 들긴 하네요. 크롬 이거 좀 너무 과한 것 같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보면 뒤쪽에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차가 있나요? 밖에서 이렇게 쉴 수도 있지만 차 위에다가 텐트를 치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앉아서 쉬고 위에 가서 자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성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재밌는데요? 인테리어도 이렇게 안쪽이 브라운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블랙인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블랙보다는 브라운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외관만 봐서는 안 되고 빨리 시승을 통해서 이 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얼른 출발하시죠. 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 차 가격이 충격적입니다. 가격이 얼마부터면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이 정도 크기의 트럭,
꽤 럭셔리하게 생기기도 했고 크기도 크고 디자인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격을 놓고 보면 이 차는 2천만 원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2천만 원대 자동차가 어딨어. 뭐 셀토스도 옵션 높이면 3천만 원 넘는 시대인데 2천만 원대? 이 차가 이렇게 거대한 게 야 말이 되나 싶은데, 물론 여기는 옵션을 붙이게 되죠. 풀옵션 가격은 만만치 않아서 이 차의 풀옵션,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차는 무려 4,500만 원이 넘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나죠. 와 근데 진짜 오랜만에 타는 디젤이네요. 디젤 야 간만인데 나름대로 재밌습니다. 디젤이라는 거 자체도 좀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지네요. 맞아, 이런 엔진 있었지? 이런 느낌. 디젤이라는 느낌 자체가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ISG는 나쁘네. ISG가 딱 켜졌을 때 이때 시동이 꺼지는 느낌, 그리고 다시 시동이 부르릉 하고 걸리는 요 느낌이 너무 옛날 차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요 느낌만 없으면 참 좋을 것 같다. 디젤 엔진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 부르릉이 좀 이상한데 ISG를 좀 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끄는 거죠? 여기 있다. ISG를 여기서 버튼 누르면 바로 끌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원치 않으면 끄면 됩니다. 네, ISG 오프를 했고요. 아이콘이 조금 이상해서 ISG 오프인지 아닌지 알기가 조금 어려워요. 시인성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동그라미에 화살표가 좀 더 크게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너무 디테일이어서 말씀드리기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 엔진의 소리는 약간 카랑카랑합니다. 지금 엔진은 디젤 엔진이어서 나가는 토크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RPM이 그다지 높아지지 않고도 쭉쭉 나가는 요 느낌, 요게 디젤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발랄하게 치고 나가는 건 아닙니다. 뭐 쭉쭉쭉 나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RPM 느긋하게 그냥 요 상태에서 느긋하게 추월이 되네, 요런 느낌입니다. 1500, 2000rpm으로 그냥 쭉 가속을 하는 거죠. 토크가 강하니까. 그런데 RPM의 최고치를 보면 지금 레드존이 4500rpm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4500rpm은 좀 작긴 한 것 같은데, 변속을 한번 저희 맘대로 한번 바꿔볼까요? 더 RPM을 높여서 매뉴얼로 옮긴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시프트 다운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패들 시프터가 요즘 어지간하면 있는데 패들 시프터 없고 이렇게 움직여서 엄지손가락으로 내리는 거,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이상해요? 아니 뭐 그렇게 너무 이상할 것까지는 없어요. 뭐 사실 뭐가 문제야. 이거 사용할 일이 별로 없기도 하고 괜찮아요. 뭐 쓸만한데, 예전에는 정말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차가 뭐 출력이 대단한 차도 아니고 게다가 6단 자동 변속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뭐 크게 나쁘지 않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6단 자동 변속기에 대해서도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6단 자동이 그렇게까지 문제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여기서 RPM을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rpm 이상으로 레드존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레드존을 4000에서 딱 변속을 하도록 돼 있네요. 그럴만합니다. 이 차는 3800rpm에서 최대 마력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4000rpm 정도면 오히려 마력이 줄어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4000rpm 직전에 이렇게 변속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이 차 디젤 엔진의 출력은 202마력입니다. 특별히 엔진이 바뀌었다거나 뭐 새롭다거나 할 것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요즘 들어서 디젤 엔진 중에 정말 좋은 디젤 엔진들도 있습니다. 3.0L 디젤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 좋죠. 디젤의 진동소음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차에 들어간 디젤 엔진은 4기통 2.2L 디젤 엔진입니다. 현대기아에서 예전에 사용하던 그 디젤 엔진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의 같은 디젤 엔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동소음,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딱 그 정도의 진동소음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요소수 넣어야 된다는 단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RPM이 올라갈 때 3000rpm 이상에서는 진동이 커지는 그런 요소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힘을 갖추고 있다 라는 장점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디젤 엔진 출력, 토크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출력과 토크를 보여줍니다. 그냥 전통적인 자동차다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 보입니다.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킥다운 스위치가 있는데, 이름은 킥다운 스위치지만 실제로 이걸 킥다운으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마지막에 딸깍 이렇게 누르는 장치까지 그대로 살려놓은 걸 볼 수 있네요. 전통적인 느낌의 자동차라는 건 분명하게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는 반갑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트럭이라는 이 장르가 뭔가 너무 새로운 것들보다는 그냥 내가 원래 갔던 거, 내가 원래 쓰던 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그런 점이 트럭에서는 오히려 미덕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승차감에 있어서는 지금 꼬리가 긴 차다 보니까 무게감이 상당히 느껴지고,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약간 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건 트럭이라는 특성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 코너를 한다든지 급 차선 변경을 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휘청인다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거기에 만약에 뒤쪽 트럭 베드에다가 수백 킬로의 짐을 실었다, 그게다가 높이도 높이 실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일반 승용차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로 완전히 다른 물건을 운전한다고 생각하고 운전하셔야 됩니다. 대형 트럭 간혹 운전하게 되는데, 대형 트럭 운전할 때는 이걸 자동차의 장르에 넣어도 되나 싶은 정도로 운전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차들도 내가 평소에 운전하던 것과는 다르다라는 그 생각을 먼저 갖고서 운전하는 그런 것들이 이 안전운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스펜션은 부드럽게 잘 가다듬었습니다. 예전에 트럭 같은 경우에 뒤쪽이 통통거리거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무쏘는 안정감이라든지 비어있는 트럭 베드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승용 감각으로 움직여지는 이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면에 이렇게 패여있는 부분은 조금 거칠게 넘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양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속도 구간에서 약간 하는 그런 떨림, 그런 것들이 이 트럭에도 여전히 있네요. 특정 영역에서 이런 특정 진동을 일으키는 건 트럭의 특성이니까 트럭 타시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 라고 많이들 공감해 주실 겁니다. 지금 댐퍼가 굉장히 부드럽게 잡혀 있기 때문에 과속 방지턱을 넘고 나면 점프를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한 번 하고 다시 한 번. 트럭인데 승차감을 좋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에 딱 끊지 않고 한 번, 두 번 출렁거리는 느낌을 만들어냈어요. 약간 물침대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것들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내비게이션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내비게이션이 아이나비가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갈라지는 지역에서 확대 뷰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운전할 때 조금 불편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면 딱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차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도 좀 편하게 하려면 내비게이션 화면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을 여기서 보고 나면 조금 낫죠? 이거보다 이 화면이 훨씬 낫잖아요 지금. 그리고 내비게이션 화면은 자꾸 사라지는데, 내비게이션 화면이 계속 좀 남아 있어주면 좋겠어요. 내가 뭘 누르면 여기 빈 공간 있잖아, 이 빈 공간에서 내비게이션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일단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인터페이스가 좀 독특하다, 적응이 좀 필요한 인터페이스다 라고 아마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정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처음엔 조금 어색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괜찮네 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이건 익숙해지는 문제지 아예 사용 못할 정도다 라는 정도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차로 중앙유지 보조가 자꾸 삐비빅 소리를 내고 있는데, 제가 뭐 그렇게 중앙을 넘어간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차선을 밟지도 않았는데 삐리릭 소리가 나는 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소리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 경고음 자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뾰로롱 소리, 그리고 뭐 오늘의 날씨 알려줘 하면 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뾰로롱 하고 알려주는 거 정말 한국적인 건데 좀 그래요. 약간 이거 뭐 군대식인가? 무전기 사용할 때 정모 시작하겠습니다, 정모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불필요한 사운드가 너무 많이 나. 자, 에어컨을 좀 켜도록 하죠. 지금 김서림이 있어서요. 이건 조금 의외입니다. 오토 버튼을 눌렀을 때 에어컨이 자동으로 작동돼야 되는데, 오토 버튼을 눌러도 에어컨이 자동으로 작동되지가 않아요. 김서림을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기 센서를 통해서 김이 서렸다 라고 하면 에어컨을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에어컨을 켜주셔야 됩니다. 오토만 켜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실내 습기를 좀 빼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에어컨만 켜도 김서림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앞부분에 요걸 켜게 되면 김서림을 더 빠르게 없애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공조장치가 아래로 나와 있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뭐 이게 버튼이 많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이얼을 했을 때 이렇게 공조장치
가지 숫자가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이것도 되게 좋죠. 그럼 이 부분에서 요 아래를 향한 요 바람을 위로 올리고 싶으면, 여기서 바람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이얼을 돌리면 양을 조절합니다. 그럼 요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터치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드가 그겁니다. 이걸 누르면 요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걸 버튼을 터치로 해서 만들었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눌러서 다이얼 바꾸고 누르면 정말 완벽했을 것 같은데, 요걸 누른다는 게 몹쓸 건 아닌데 조금 이상하다. 요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사소한 것들이고 좀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거, 주행하면서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 고속에서도 여유로움 느껴지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엔진이나 변속기의 내구성, 신뢰도, 이런 것들이 높은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KGM 무쏘는 그런 부분에 더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하드웨어적으로 튼튼하고 단단하고 뭔가 신뢰감이 있는 그런 하드웨어를 만들어냈다는 거, 그게 가장 핵심적인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돼요. 요즘 들어서 전기차를 주로 타다 보니까 너는 왜 전기차만 타냐 할 수도 있는데, 신차가 전기차밖에 없어요. 약간 오해하시는 게, 전기차 시대가 안 오고 가솔린차 시대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가솔린차도 신차가 있어야죠. 그런데 가솔린차는 신차가 없는 거예요. 가솔린 신차는 지금 나온 게 셀토스, 그리고 지금 무쏘, 이것도 사실 페이스리프트잖아. 엔진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마이너한 체인지만 있을 뿐, 이 가솔린 차는 완전한 신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이걸 뭐 가솔린 차의 시대가 계속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지금은 없어 보여요. 디젤은 지금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디젤 아주 만족스러운 모습, 엔진이 생각보다 재밌다, 탈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파워트레인, 지금 만약에 가솔린을 이용한다면 또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이 가솔린 엔진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솔린을 꼭 타봐야 되냐면, 지금 무쏘는 돌풍의 중심에 서 있는 차거든요. 그 돌풍의 중심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격의 장점은 디젤이 아니라 가솔린에 있는 거예요. 가솔린이 그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무쏘가 그만큼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무쏘, 가솔린은 또 어떤지, 그리고 가솔린의 8단 자동 변속기는 어떤지, 그리고 그렇게 저렴한 자동차가 정말 탈만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럭이면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트럭 베드죠. 잠깐, 트럭 베드 여는 느낌이 예전에 덜컹이었는데 엄청 좋아졌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괜찮죠, 이 정도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버튼 눌러서 자, 가, 야 키가 있어야 이걸 열 수가 있는데, 근데 키를 안 넣어 놨네요. 안타깝지만 이걸 열어볼 수가 없네요. 역시 키 없이면 열리지 않는 이 보안,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KGM의 보안이다 이 말이야. 이 위에 앉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좋죠. 이것이 또 대자연을 바라보는 이런 멋이 또 트럭의 큰 장점 아닙니까? 왜요? 왜? 낭만 있어 보여요? 그죠? 일단 이 트럭이라는 건 보통 세단을 타나 해치백을 타나 외건을 타나 뭐 SUV를 타나 내 삶에는 큰 변화가 안 생겨요. 근데 트럭을 사게 되면, 트럭은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물건이 되기도 합니다. 트럭에다가 짐을 싣기도 하고, 레저 스포츠를 즐기게 되고, 뭔가 집에 인테리어를 하게 되고, 화분을 갖다 놓게 되고, 이런 것들, 뭔가 이케아에 가서 침대라도 사오게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그 전까지 생각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트럭입니다. 그래서 트럭을 산다는 건 단순하게 그냥 자동차를 산다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바꿔놓을 계획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KGM 트럭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가격이 2,900만 원. 그러면은 내가 셀토스를 사느니 트럭을 한번 가져보겠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2,900만 원짜리 가솔린 차는 아니고 4천만 원이 넘는 굉장히 비싼 가솔린 차지만, 기본적인 맥락은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 차 한번 가솔린을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가솔린은 요게 좋네요. 기어 시프터가, 디젤은 약간 득득득득 이었는데 가솔린은 이렇게 당겨서 바로 할 수 있는 거, 요거 좋다. 그리고 지금 가솔린을 탔을 때 상대적인 만족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가격은 더 싸면서 소음, 진동 훨씬 적고, 시동 걸릴 때의 느낌도 달라요. 일단 디젤은 시동 걸릴 때 어떻습니까? 우르릉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가솔린 진짜 매끄럽네요. 이게 이렇게 매끄러웠나? 지금 KGM으로서는 처음으로 내놓는 가솔린 트럭인데,
아, 이렇게 잘 만들었어. 일단 변속기 기어 시프터를 딱 만지는 순간에 벌써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아까 그 득득득득 했던 그 느낌이 아니니까. 게다가 이 차는 패들 시프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 디젤 타다가 이걸 타니까 와, 최첨단의 자동차로 느껴지네요. 그리고 RPM이 좀 높아져도 소음이나 진동이 그렇게까지 크게 증가하는 것 같지 않고 나름대로 이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발랄해요. 아, 이렇게 발랄한 차를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못 가면 너무 억울하겠는데? 출력은 217마력이나 되고요. 나쁘지 않죠? 디젤보다 더 좋은 거죠. 보통 가솔린은 토크가 떨어지기 쉽지만 이 차는 토크도 훌륭합니다. 38.7kgm. 나쁘지 않은 토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디젤과 비교했을 때 모든 면에서 좋아요. 디젤보다 정숙하죠, 출력 높죠, 토크 괜찮죠, 게다가 8단 변속기 들어가 있죠. 여러 면에서 좋은데 가격은 더 싸. 그래서 당연히 가솔린을 선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연비가 8.7km/L라서 거기 좀 갈등이 됩니다. 트럭에 짐이 없는 상태의 연비잖아요. 트럭에 짐이 실리게 되면 그때부터 연비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비 7 정도 생각하면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연비가 7km/L 나온다. 확실히 가솔린이 좋은데 장거리를 주로 달린다, 그냥 전국에 주말마다 캠핑을 간다 라고 하면, 그러면 디젤이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솔린이 경제성이 좀 떨어져, 디젤 200만원이 더 비싸, 그러면 디젤을 선택하자니 디젤도 뭐 그렇게까지 경제성이 막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무쏘 EV를 타면 돼요. 무쏘 EV를 타면 이건 전기차이기 때문에 장거리 갈 때 좋죠. 진동 소음 아예 없습니다. 변속 충격 아예 없어요. 그냥 전기차인데 뭘. 물론 차가 좀 작은 게 흠이지만 그런 것들 생각하면 무쏘 EV라는 이름을 거기다 쓸 게 아니고 이 무쏘에다가 전기차 트림을 만들었어야지. 이 차를 전기차로 만들어서 진정한 무쏘 EV가 나왔다면 그게 최적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토레스 EV 트럭을 무쏘 EV라고 지금 팔고 있는데, 나중에 이 차의 전기차 버전이 나오면 그 차는 이름을 뭘로 붙일 겁니까? 좀 걱정이 살짝 되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장 좋아할 만한 차는 이 차의 전기차 버전인데, 토레스는 조금 작잖아요. 물론 절대적으로 작은 건 아니지만 이 트럭 운전자라면 갖추고 있어야 될 그런 덕목 있죠. 나는 상남자야, 이만해야 돼. 트럭 베드에서 좀 잠도 잘 수 있어야 돼. 막 여기다 짐을 실을 수 있고, 거기다가 캠핑 의자도 놓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선택하기에는 너무 귀엽다는 거죠. 너무 귀여워서 그거보다 좀 더 큰 전기 트럭이 나와주면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가속. 이 차는 6500rpm까지 올릴 수가 있고요. 6500rpm까지 올릴 수 있는데 3단에서 쭉 달려보면 6500 가나요? 레드존은 6500에 있지만 실제 변속은 6000 전에 일어나서 이 6000까지 올라갈 수가 없네요. 역시나 최대 출력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속기 형태를 보면 가속형 변속기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8단 자동 변속기인데 8단도 완전 크루징은 아니고 약간 가속에 좀 보탬을 줄 수 있는 정도 RPM에 되어 있습니다. 8단은 조금 더 순항 쪽으로 올려줬으면 이 차에는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변속기의 셋업은 이 차에 나가는 느낌을 좀 끝까지 발휘해주는 느낌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본 바로는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핸들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 컬러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투톤으로 만들어진 이 부분, 스웨이드 처리된 부분, 그리고 요거 깎여서 이렇게 예쁘게 만든 3개의 링, 이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인테리어 이 정도라면 진짜 환골 탈태 엄청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걸 페이스리프트라고 부를 수 있나 싶을 정도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사륜 구동도 지원하는데 사륜 로, 사륜 하이, 유륜 하이 이런 식으로 제공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 차가 진정한 오프로더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여러 가지 면에서 최신 자동차들이 갖춰야 될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오디오도 굉장히 좋은 건 아니에요. 확실히 요즘 들어서의 자동차들 치고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듣는 게 뭐 불편한 정도는 아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만족감이 정말 좋은 자동차입니다. 많은 것들이 이제는 정말 고급이다 라고 느껴지는 그런 요소들을 가득 담고 있어요. 자, 근데 가격대를 보면 약간 적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이 차는 4,270만 원입니다. 4,270이라고 하면 한국 GM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가격이 7천만 원이 넘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비교하면 엄청 싼 거죠. 4,200, 훌륭합니다. 그런데 기아에서 타스만이란 차가 있잖아요. 기아 타스만은 3,700만 원대에서 시작해서 지금 익스트림 같은 경우도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타스만의 익스트림 트림을 선택했을 때 이 차하고 비슷하다는 거니까, 물론 타스만이 절대적으로 좋다라는 건 아닐 수 있어요. 2.5리터 가솔린 엔진을 갖고 있고, 그리고 차체도 조금 더 크고,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낮기도 하고, 그리고 뒤쪽에 트럭 베드를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 이 차에는 없는 디테일이 타스만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 같으면 KGM이 파트타임 사륜구동이라든지 험로 주파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좋은 면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타스만을 보면 바디온 프레임이기도 하고 사륜구동 시스템도 AWD라든지 파트타임 사륜구동이라든지 LD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최신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서 이 KGM만이 갖고 있는 더 월등한 기능들을 얘기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경쟁사가 아주 치열하게 벤치마크했고, 이제는 더 이상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됐다고 할 수 있죠.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스포츠, 윈터, 그리고 노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스포츠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정말 크게 뭐 변화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여기 스포츠라고 글씨가 하나 써져요. 그리고 계기판도 바뀝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런데 계기판이 전체적으로 약간 어두운 편이어서 이게 바뀌었다는 티가 그렇게 확 드러나 보이진 않죠. 이게 굉장히 멀고 어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색 변화를 더 크게 줘야 이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일 때 주행 감각을 보면 조향 감각이라든지 그리고 가속 페달 맵이 조금 바뀌는 정도의 차이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초반에 달리는 느낌이 스포츠 모드에서 조금 울컥하면서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마 조금 나가는 느낌을 난 되게 좋아하는 분들, 차가 좀 밀어주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분들은 한 번씩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많은 분들은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노멀 모드로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윈터 모드는 뭐냐? 윈터 모드는 이런 데서 출발할 때 2단으로 출발되는 기능입니다. 나는 좀 출발이 좀 더뎠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분들, 너무 울컥거리는 게 싫어 라는 분들은 윈터 모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ISG 버튼이 되게 희한하다. ISG 버튼이 디젤은 이쪽에 있었는데 이거는 ISG 오프 버튼, 아이들링 스톱 앤 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이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겠는데, 요게 A 옆에 이게 뭡니까? 뭘 것 같아요? 동그라미예요? 아닙니다. 이건 화살표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안경 벗고 자세히 보면 화살표예요. 그러니까 ISG를 표현하는 게 보통은 화살표입니다. 동그라미 화살표에 A자 이렇게 써 있는 게 보통 오토로 시동이 꺼졌다 걸렸다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놔요. 근데 그 아이콘을 디자인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화살표는 머리가 커야지 머리가 좀 커야지 화살표로 보이죠. 자기 모니터에선 괜찮게 보였나봐. 인쇄할 때는 그렇게 안 됐던 거죠. 아이콘 디자인하신 분이 조금 더 신경 쓰셨어야 됐다. 아이들링 스톱 작동 중이라는 게 화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립니다. RPM 게이지를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 있는 동안에는 이걸 안 보여주는데, 근데 안 보여줄 일인가? 저게 저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정말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무쏘를 타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차의 높이가 높아서 다른 차들이 조그매 보여요. 저 셀토스 너무 조그매 보이네. X5인데 X5가 그냥 X3처럼 보여요. 귀엽네. X5 천장이 내려다 보이는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시트 포지션이 높다. 보통 이제 다른 자동차들 보면 SUV라고는 하지만 시트 포지션이 낮은 SUV들이 많습니다. 요즘 예를 들면은 모델 Y, 그건 왜 SUV라고 부르나 싶을 정도로 낮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자동차를 타다가 이 차를 보면
본격적인 SUV라는 느낌이 들고 굉장히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멀리까지 쫙 내려다 보이는 이런 장점이 있네요. 어떤 사람들에겐 이런 것들이 큰 장점으로 여겨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아쉬운 점도 물론 있지만 픽업 트럭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픽업 트럭은 우리나라에서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 차 말고는 7천만 원 넘는 수입 픽업 트럭이거나 아니면 국산 픽업 트럭,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타스만 아니면 무쏘예요. 둘 다 디자인적으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되고 어떤 사람들은 타스만의 요 앞모양 디자인이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쏘가 좀 더 낫다. 그리고 KGM은 예전 쌍용 시절부터 트럭을 정말 오래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트럭 운전자들이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것들을 선호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 트럭 베드를 굉장히 넓게 잡았어요. 타스만보다 더 넓은 트럭 베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 차를 선택하는 분들에게 좋은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픽업 트럭 운전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장거리 연비일 텐데 그 장거리 연비를 확보할 수 있는 디젤 엔진이 있다는 점, 그것이 KGM 무쏘의 큰 장점이기 때문에 아마도 판매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어쩌면 타스만보다 무쏘가 더 판매량이 높을 거라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 장르의 자동차가 있지만 KGM이 기아를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지금까지 무쏘를 간단히 시승해 봤는데요. 사실 KGM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았잖아요. 뭐 법정 관리다 뭐다 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제는 흑자 경영을 확실히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제대로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 이제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 많이 회복하고 이제는 정말 신차들 빵빵 쏟아내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 나온 이 무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KGM의 모습들, 그 과거 쌍용차의 그 강인한 모습, 이런 것들을 다시금 엿볼 수 있는 자동차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이 어려움도 극복됐잖아요. 앞으로 나올 신차들, 얼마나 훌륭한 신차들 빵빵 내놓을 수 있을지 KGM의 앞날에 대해서 더욱 기대가 커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